추가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컨센시스뿐만 아니라 웹3의 성공적인 미래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SEC가 메타마스크에 대해서 다시금 공세를 펼치는 것은 다가오는 7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하여 승인이 되었을 때 본인들이 할 말을 만들기 위한 명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더리움을 걸고 넘어지는 부분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는 승인을 시킬지언정 스테이킹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걸고 넘어지고 이 진행 중인 법적인 소송 분쟁이 있어야 한마디라도 할 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리플과의 미등록 증권 소송에서 리플사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권을 걸고 공격을 할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게 될 텐데요. 타이밍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모든 건 SEC의 계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저 또한 아는데 이제 다른 월가의 베테랑들 리플의 엘리트들이 모르고 있을까요? 코웃음을 치고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명분 쌓기일 뿐인 것인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시작 토요일의 아침입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최근 좀 상승하나 싶더니 오늘 새벽부터 다시금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암호화폐는 암호화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017년부터 현재까지 투자 중이지만 하락할 때는 정말 무섭게 하락을 하게 되죠. 이 반대로 상승할 때는 무섭게 상승하는 것이 비트코인인데요. 이제는 상승 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피를 말릴지 참 답답한 장세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이 불장점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가량 하락한 620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2.28% 하락한 3365달러대, BNB가 2.39% 하락, 솔라나가 6% 하락, XRP가 0.69% 하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3.1%,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8.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이 28일 뉴욕 시간대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를 다시 확인해준 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평가에서 기준 지표로 활용되는 근원 PCE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이는 2021년 3월 이후 최소 상승률을 기록한 수치인데 이 다우존스의 전망치와도 이제 부합합니다. 앞서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 이 CPI와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를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PCE 데이터는 시장이 기대했던 긍정적인 움직임에 도움이 되지 못한 모양새입니다. 이 PCE 데이터 발표 후에 시장은 한동안 별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하락세로 방향을 잡게 되었는데 이 비트코인의 새벽 장중 6만 1000달러 아래로 떨어진 뒤에 다시 이 레벨을 회복하지 못한 모양새입니다. 이 PCE 물가 상승세 둔화 전망이 이미 시장에 반영된 상태에서 하향 서프라이즈가 연출되지 않은 데에 대한 실망감이 원인일 수가 있는데요. 이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는 현재 달러 강세 추세가 암호화폐를 압박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게 되었죠. 이 국채 수익률도 PCE 데이터 발표 직후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강화되었다라는 평가 속에 하락 전환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고 이 뉴욕 증시 역시 PCE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이다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에 다가오는 7월 31일 진행될 미 FOMC에서 시장의 컨센서스는 여전히 금리 동결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CME 패드 워치를 통한 시장의 견해를 보더라도 지금 보시다시피 금리 동결이 무려 87.6%로 강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7월이 다가오면서 이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월가의 베테랑이라고 불리우는 스티븐 블리치 TS 롬바드 수석 경제학자의 경우는 이 보고서를 통해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장 관계자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앞서 확인한 대로 7월 금리 인하의 경우는 10%의 확률밖에 되지 않지만 9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이제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53%로
현재 55%인데 대다수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블리츠는 미국의 4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시장의 예상치를 대폭 밑돈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 주 발표될 고용 보고서에서 다시 한번 고용 쇼크가 감지될 경우 연준도 경기 침체 리스크를 의식해 금리 인하 개시 시점을 제고할 것이라는 것인데요. 또한 최근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실험 보험 청구 건수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고용 둔화를 시사하고 있고 주택 착공도 급격히 줄어드는 등 주택 시장에서도 침체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제롬 파월 의장이 반복적으로 데이터 의존성에 대해서 수차례 강조를 한 만큼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확인이 된다라면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매크로적인 측면 금리 관련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나뉘고 있는 가운데 이 비트코인 관련하여서도 가격 관련하여서 의견들이 나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기업이죠. 이 크립토컨트와 테넥스 리서치의 설립자에게서 관련 언급들이 나왔는데 다소 견해가 나뉘는 듯 보입니다. 그만큼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채굴자 매도 압력 약화 반등 가능성이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이 줄어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새로운 사상 최고치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4일 동안 수평 매크로 채널의 하단 경계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 초 59,000달러 아래로 하락한 뒤에 반등에 61,000달러 이상에서 안정됐으나 명확한 방향성은 없는 상태이다. 여러 차례 반등한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 몇 주 내에 66,000달러까지 쉽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 주소 공급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이를 상대 강도 지수 즉 RSI가 과매도 수준에 머무르면서 상승 여력이 커지고 있다. 크립토컨트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이 줄어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새로운 사상 최고치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승 랠리가 다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테넥스 리서치의 분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6월 20일 하락 추세 진입했다. 계절적으로 3분기 약세 성향을 보인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모든 신호가 성공적인 것은 아니지만 추세를 추적하는 펀드들은 유사한 전략을 따르며 쇼 포지션으로 몰릴 수 있다라고 내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추세 추적 펀드들의 포지션 규모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실현 변동성은 30%라고 하는데 이제 또한 월간 스토캐스틱스는 2018년 1월과 2021년 5월 등 과거의 고점과 현재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더블탑 패턴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더블탑 패턴이 완성되면 비트코인은 지금 수준보다 하락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네, 현재 이제 비트코인 가격 관련하여서도 똑같은 가격 상황에서 굉장히 나뉘고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적으로 보았을 때는 비트코인이 저점에 다 달았고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66,000달러 이상까지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지만 기술적 지표적으로 보았을 때는 다소 속상한 아쉬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맞춘다라는 것은 100% 확신이 절대로 없을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단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지 한번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가 또다시 발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메타마스크로 유명한 컨센시스를 기소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미 SEC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등으로 컨센시스 고소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미등록 증권 판매 등의 혐의로 컨센시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SEC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컨센시스가 미등록 증권 판매와 미등록 브로커 행위를 해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또한 회사가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컨센시스는 SEC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메타마스크 스테이킹을 통해 미등록 증권을 제공하고 판매했다. 회사는 리더와 로켓풀에서 생성된 ST 이더와 R 이더와 같은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을 수만 개 판매했다. 이러한 토큰은 기존의 잠긴 토큰과 달리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데 컨센시스가 이러한 거래를 통해 미등록 브로커로 활동했으며 연방증권법
증권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SEC의 규제 부문 책임자의 경우는 이 컨센시스가 수백만 달러의 수수료를 미등록 브로커로서 받고 수만 개의 증권을 미등록 상태로 제공하고 판매하면서 연방증권법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무시한 채 미국 증권 시장에 깊숙이 개입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내용 자체가 이제 앞서 보았듯 다른 소송에서 본 내용들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참 징글징글한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이 메타마스크와 SEC의 건은 얼마 전이죠. 이 4월 하나의 소식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SEC가 메타마스크에게 이제 웰스 노티스를 전달했다라는 이제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인데 이 날짜가 4월 26일입니다. 이 웰스 노티스를 받았다라는 것은 SEC가 메타마스크를 증권법을 위반한 컨센시스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이때 당시에도 해석이 되었었습니다. 현재 SEC는 컨센시스가 메타마스크 서비스를 제공해 미등록 증권 중개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때 당시에 비슷한 느낌의 이 유니스왑에게도 웰스 노티스를 보내며 여기저기 이제 쑤시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소식이 나오고 얼마 뒤에 컨센시스 측 또한 공개 성명을 내게 되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미국 SEC는 메타마스크 이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가 증권 브로커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위협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규제기관이 위협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SEC는 임시 집행 조치를 통해 반크립토 의제를 추구해 왔다라며 이러한 조치는 SEC의 관할권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사례에 불과하다. SEC는 메타마스크와 같은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규제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고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확고히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컨센시스뿐만 아니라 웹3의 성공적인 미래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현재 SEC가 메타마스크에 대해서 다시금 공세를 펼치는 것은 다가오는 7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승인이 되었을 때 본인들이 할 말을 만들기 위한 명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더리움을 걸고 넘어지는 부분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는 승인을 시킬지언정 스테이킹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걸고 넘어지고 진행 중인 법적인 소송 분쟁이 있어야 한마디라도 할 게 생기게 되겠죠.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리플과의 미등록 증권 소송에서 리플사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권을 걸고 공격할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게 될 텐데요. 이 타이밍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모든 것 SEC의 계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이제 저도 안 하는데 다른 월가의 베테랑들 리플의 엘리트들이 모르고 있을까요? 코웃음을 치고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명분 쌓기일 뿐인 것이죠. SEC가 현재 크립토 마켓 관련하여 관할권을 넓히기 위해 무리한 소송전의 결과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SEC의 윗선들을 모조리 바꾸는 것이죠. 이 11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뒤에 새로운 인물들을 안치고 이 미등록 증권 관련 소송들의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라면 충분히 SEC는 이미지 세탁이 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게리 겐슬러의 SEC는 철저하게 실패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이 미국 위원들 사이에서 게리 겐슬러의 연봉을 1달러로 삭감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면 사실 말 다 했다, 이미 끝났다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 과연 컨센시스 관련 소송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인지 이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7포인트 상승한 47포인트 기록하면서 네우트랄 이 중립 단계로 올라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이제 어제이죠. 미 대선 TV 토론이 끝나면서 각종 리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는 트럼프의 승이다라는 평이 많은데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말을 좀 버벅거리면서 제대로 잊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신뢰성인 측면 더 떨어뜨리게 된 겁니다. 이 엑스닷컴에서는 밈이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바이든을 조롱하는 것이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이 현재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너무 고령이라 유권자들은 그나마 덜 싫은 사람을 뽑게 될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대선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 토론에서 코인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했던 이 코인 관련 언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또 안타까운데 이해는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밈코인이 존재하죠. 심지어 트럼프는 본인 캠프에서 직접 밈코인을 발행할 예정이라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미 대선 TV 토론이 회를 거듭하게 되면서 점점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스탠스에 관해서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죠. 바이든 캠프에 코인베이스 고문이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요. 이 크립토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많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거의 승인된 마당에 굳이 바이든이 코인에 척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그간의 비판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이미 마켓은 형성되어 있고 미국은 결국 달러를 위해서라도 비트코인을 품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소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6만 달러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싶은 두려움이 투자자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미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넘었다며 들어온 신규 자금들은 모두 다 빠져나갔고 이제 장기 홀더들만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럴 때가 기회임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